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살아나나 싶었던 소비도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등교는 다시 연기됐고 대기업들은 정상 출근을 또 늦췄습니다. 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또 수출 부담으로 그리고 취약한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 액수는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또 갱신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지표였죠. 이 실직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실업수당, 구직급여라고 이제 정식으로 부르는데 이 지급액이 1조 원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액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상당히 엄청난 수준인데요. 어쨌든 뭐 내일 4월 고용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제 4월 고용 동향을 보기가 겁날 정도로 사실 고용 상황이 악화 일로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직급여가 2월과 3월에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4월에 이제 1조 육박하를 하면서 이 최대 규모를 다시 갱신할 정도로 사실 고용 상황이 충격의 여파가 이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신규 신청자가 이제 12만 9천 명으로 작년 4월에 비해서 3만 2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가 65만 명을 지금 넘어서 이것도 이제 역대 최대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지급액도 이제 3월에 이제 1인당 147만 7천 원 이던 것이 이제 4월에는 이제 1인당 152만 네. 이제 6천 원으로 이제 5만 원 가량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예. 이와 같이 이제 수급 신청자라든가 아니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역대 최대로 늘어난 이유는 이제 우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청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우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고용보험 수급 기간이라든가 지급액들을 이제 확대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 그 사람들의 증가 폭도 확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채용을 기업들이 제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뭐 수급자는 늘어나고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모습인데요. 4월에 이제 작년 4월에 비해서 이제 16만 3천 명이 이제 증가하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가 이제 3월에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4월에는 이제 급기야 이제 10만 명대로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요.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신규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런 신규 가입자를 주도하던 고용보험을 주도한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1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증가폭이. 이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숙박이나 음식업, 뭐 교육 서비스도 이런 데서 대면 서비스업 종이 이제 타격을 입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제조업의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 2년간 계속해서 고용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 올해 이제 1, 2월을 빼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제조업의 이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제조업에서는 신규 가입자가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소를 할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50대, 60대는 다 늘어났는데 20대하고 30대가 이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타격이 20대와 30대에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젊은 층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정도의 직장,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싶은 직장에 가입한 사람들만 모수로 삼아서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전체 노동자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꺼내든 카드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제도입니다. 이게 뭐 구상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대폭 늘려서 전 국민이 이 안전지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박사님 역시 문제는 재원이겠죠. 맞습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이제 현 정부는 이제 눈에 띄는 혜택은 뭐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비용이나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아예 입을 닫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이제 고용보험도 같은 마찬가지인데요.
고용보험 기금이 이제 2017년까지는 흑자를 유지를 하다가 2018년에 이제 적자로 이제 전환을 되고 작년에 2조 원 넘게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세금 투입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고용보험제 기금으로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 고용 창출 보조금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고용보험은 이제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평시에 좀 이렇게 축적을 해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보조금을 확대를 하고 수급 기금이나 기간들을 확대를 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재원이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고용 안정 적립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0.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은 10인데 들어올 돈은 이제 6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에 한 10조 원이 됐는데 작년에 7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 완전히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만 저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보험 요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 국민 이제 고용을 그걸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얼만큼 고용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지는 이제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가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와 함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도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부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인데 일단은 전 국민 고용보험보다는 조금은 뭐 여야의 호응이 좀 전부 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민제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논쟁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은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임의 형식으로도 이제 가입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게 2차 고용 안정망인데 예. 이거를 이제 좀 강화를 해서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박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일은 통계청이 고용보험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일자리 전체에 대해서 통계를 집계해서 이제 공개하는 4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3월 통계에서 10년 10개월 만에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저희가 받아든 바 있는데 4월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좀 걱정이 상당히 큰데요. 예. 지금 이제 3월 달에 일시 휴직자가 126만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예. 역대 최대인데요. 사실은 이런 일시 휴직자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상당히 관건일 거로 예상이. 아예 실직이 되느냐, 그렇죠. 복귀하느냐. 이제 복지를 하느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복직할 가능성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휴직자로 계속해서 처리를 해 간다면 취업자 감소폭이 지난달보다는 3월 달보다는 훨씬 크게 증가를 할 건 분명하지만 이런 이제 일시 휴직자들이 어디로 이제 포함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예. 우선 일단은 이제 일시 휴직 상태로 이제 4월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달에 19만 5천 명이었죠.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취업자 감소폭이 내일 발표할 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지난 주말에 특별 연설을 진행을 했는데 남은 임기 2년은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식의 골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된 일자리 타격을 정부가 제대로 방어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이 그 뒤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물론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지면 언제나 이제 취약계층부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취약계층은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일자리를 잃자마자 이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이제 위기 때 발생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과 같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소득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강제적으로 고용을 해고를 못하게 한다든가 해고를 하는 기업을 이제 처벌하는 이런 법을 만들자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일수록 이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잘 조화가 돼야지만 이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들도 이제 뭐 일부러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버티다 안 되니까 이제 해고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유연성과 안정성을 잘 조화하는 방향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자료 중에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5월 초 수출입,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집계한 수출입 자료였는데 수출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러면 위기감이 좀 고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24.3% 지난달 수출이 24.3%가 이제 줄어갔고 2009년 5월 달 이어서 11개월 만에 이제 최대폭으로 줄었는데 이제 5월 달 들어서 10일간 나타난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 절반간에 46.3%가 이제 감소를 했어요. 예. 작년 같은 동기 비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5월 달 한 달 동안의 수출 감소가 4월 달보다는 훨씬 더 클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2009년 5월 달보다도 수출 감소폭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지금 거의 뭐 승용차 같은 건 80%가 줄 정도로 모든 예. 품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보면 이제 중국이 29.4% 줄어서 그나마 이제 좀 적게 들었는데 미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전부 50% 내외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크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제 관련해서 노력을 했던 이 찰나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터지면서 네, 맞습니다. 방역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또다시 방역이냐 경제냐를 놓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움직여야 할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옛날 이제 스페인 독감 때를 보면 이제 2년간의 3번의 확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2차 때 가장 큰 이제 사망자가 났었는데요. 그때와 뭐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의료 시스템이 좀 잘 발달돼 있지만 아직 이제 백신이나 이런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격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는 건 그러니까 더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우선 방역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요. 정부도 이제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든가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장기 불황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지금처럼 이제 막 그 국민들한테 공짜 돈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허드렛 일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미래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위기에는 대응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재정을 정말 이제 필요한 곳에만 쓰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